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발플러스 시즌3 이제 매주 목요일 새롭게 인사드리는 이강무 멘토입니다. 일단 앞으로 이 시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걸음씩 또 제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시장에 숨겨진 보석들을 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발굴에 대한 해안, 그리고 종목 시장에 대한 또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함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모토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큰 바구니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항상 어떤 이야기에 어떤 사건에 시장에 대한 상승과 하락, 이렇게 유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시장입니다. 자, 그 안에서 상승장에서는 지수보다 좀 더 강한 종목군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하락장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이 있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의 주도주를 찾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노하우와 시장을 또 바라볼 수 있는 해안들,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 첫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의 큰 방문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시장과 하락, 이런 시장,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숨겨져 있는, 또 시장에서 돋보이는 이 주도주를 찾는 이 종목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시장은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투자의 마인드를 갖고 시작할 수 있는지, 준비된 자료로 이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이제 바로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그리고 이 아시아권에서 다양한 지수를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해외 증시에 대한 영향을 해서 우리의 증시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장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에 대한 매매를 진행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두 시장의 특징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해본다라면은 과거에 그래도 우리 그 증권 시장, 그리고 대형주의 시장이라고 우리가 코스피를 쉽게도 생각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벤처 회사들이 많은 느낌, 이런 시장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을 접근하게 되는데, 양 시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이 두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대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핵심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물론 투자자의 원칙에 따라서 나는 코스피 종목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좀 더 리스크를 갖더라도 코스닥의 종목군들, 코스닥의 시장에 매매를 할 것이다 라고 원칙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도록 한다면요. 일단 시장에 대한 굴곡에 따라서 코스피를 보는 시장이 있고 코스닥을 보는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양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요. 물론 이제 입맛에 골라 맞는 시장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양 시장의 이 추이를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이 주가 차트의 모습은요, 2014년도와 그리고 2015년도, 2년 동안의 주가 흐름들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시장에 대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양시장이 존재가 하지만, 물론 이제 증시 안의 종목군들은 상이하게 다르겠지만은, 두 시장 모두 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이 상승장을 보인다면 두 시장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겠고요. 그리고 하락장이 나타난다면 두 시장 모두 다 하락장을 볼 수 있겠고, 또 다시 상승했을 때 또 하락했을 때 이와 같이
두 시장은 같은 일관된 방향성으로 시장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린다면요. 우리가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그리고 급락장이 있고 급등장이 있고 이와 같이 다양한 시장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두 시장의 추이를 본다면요. 물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동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두 시장을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을 모두 다 상승장과 하락장의 마디마디의 사이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4년 초반 때부터 중반 때까지는 코스피는 상승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와서 하락장의 모습 그리고 급락장의 모습까지 이와 같이 마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 부분 바닥을 찾고 반등하는 시장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조정되었고 2015년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세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와 또 우리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급락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디마디를 다시 나눠서 본다면요. 일단 코스피의 모습들 사실 제가 필기를 좀 못해서 좀 구불구불한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상반기에 상승장의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하락 추이를 보였던 시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횡보장이 박스권 형태로 진행됐다는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의 모습과 같이 테이퍼링이 시작했을 때 작년 하반기 연말쯤에는 하락장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저유가 시대를 끝내고 올 상반기 때는 유난히도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강세를 보였었는데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올 상반기 내내 상승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동반 하락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 대형주 시장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중 환원 정책으로 해서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색깔로 제가 마디를 똑같이 연결되었던 부분들을 나눠보겠는데요. 네. 다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코스피와 큰 굴곡에서 네, 상승장 자, 그리고 하락장, 급락장, 그리고 반등장. 다시 한번 글씨를 쓰고 있지만은 조금은, 좀 굴곡진 모습이 깔끔하게 연출되지는 않고 있네요. 자,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 상승장과 조정장과, 그리고 상승장과 조정 하락장, 그리고 반등장까지 방향성은 일관되게 보이고 있지만 두 시장의 조율을 본다라면은 그 상승에 대한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은 좀 더 깊은 조정을 받는 반면 어떤 시장은 그 조정을 일찍 마무리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간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동일하나 기간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간과 그리고 등락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이 양시장에 맞게 시장에 대한 입맛 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에게 각자의 원칙이 있겠지만 그 원칙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데 만약 저와 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주식 투자를 임하시는 분이라면은 분명히 저와 같은 매매 전략이 꼭 필요할 것이다. 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승장과 하락장이 존재하고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시장 안에서 다양한 주도주가 있다라는 전략 그리고 다양한 시장에는 다양한 매매 전략이 있다는 관점으로 꼭 접근하시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좀 회귀를 해본다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침체기에서 경기 회복기를 조금씩 양적 완화로 하여금 우리 증시까지도 훈풍이 도와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때는 두 시장 모두 다 안정적으로 상승장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장이 모두 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서 양적 완화를 좀 더 회수하는 시장이 나타나면서 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유용성의 공급이 좀 중단되는 모습으로 해서 시장 하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유럽 시장, 뉴욕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기는 모두 다 동반 하락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과 사우디에 대한 여러 가지 오일 전쟁으로 해서 시장의 저점을 조금은 원자재 가격 인하라고 해서 이 앞으로 수요랑 공급의 부분 안에서 좀 극복할 수 있는 요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시장이 이제는 점차 반등을 하게 되었는데 올 상반기 때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도 좀 좋았고
그리고 내수에 대한 시장,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테이퍼링 시작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연기 부분들, 이것이 많이 조율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갔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코스피 안에 있었던 대형주들도 상승 흐름들이 연출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스닥의 시장의 크기를 보신다면은 이보다 더 길게 먼 시간까지 상승장이 연출됐다는 것이죠. 자, 저라면요, 이 같은 시장에 비유를 했을 때, 자, 상반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종목군들 모두 다 오른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하락폭이, 좀 더 하방 경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장 종목 안에서 조금은 더 주도주의 종목군들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바닥을 찾고 반등하는 장에서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장. 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하락하는 시장이 연출됐을 때, 자, 굳이 하락이 시작된 코스피보다는 여전히 상승장이 연출되고 있는 코스닥의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일단 표기한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두 시장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들의 시장을 바라본 것인데요. 또한 이제 하락장에서는 조금은 좀 달리 되었죠. 아무래도 불확실한 모습이 였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대형주의 모습으로 해서 시장의 수급환매가 진행되었었는데 아마도 최근 한두 달 동안은 대형주의 시장의 중심에 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형주의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보신다면은 꼭 두 시장을 같은 방향성을 보이더라도 입맛에 맞는 시장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런 관점으로 매매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반복이 될 것인데, 물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경험을 일관된 방향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다 더 멀리, 누가 보다 더 하방 경직을 잘 갖출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과 하락, 그리고 급락장과 급등장, 이와 같이 다양한 사이클의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시장에 맞게 다양한 매매 전략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상승장에서 보다 더 높은 종목군들을 잡기 위해서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이 있는 만큼 상승하는 종목군들, 그와 같은 종목군들 잡아내기 위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우리가 나뉘어서 볼 수도 있겠는데 다양한 시장 어떻게 존재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9월 달에 시장의 조정 하락을 마무리 짓고 반등하는 장에서 유난히도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 않은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내 종목은 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시장에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은요. 대형주의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많이 담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기억해 본다면은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나뉘어 봤을 때 대형주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확산되는 종목의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중소형주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 안에서도 제가 준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을 조율해서 볼 수 있는 시장도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대형주의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들이 우리가 지난 하반기 때 저유가뿐만 아니라 환율적인 부분을 해서 부담감을 가졌었는데 그 부담감이 오히려 수입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출에 대한 관련된 환율에 대한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이 대형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출주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내수주를 볼 때가 되기도 하였고요. 또 여러분들도 앞서 경험하셨겠지만 2015년도 1월 달부터 2015년도 6, 7월 때까지는 꾸준하게 내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하나 안에서 중국 소비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그 시장 안에서 화장품 종목군들 한두 번씩은 매매해 보셨겠죠? 그처럼 내수 소비재, 내수주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장이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지수에 관련돼서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복을 따라서 매매하는
경기 민감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지금 최근에 와서 지수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시장에서는 항상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한때는 대형주의 시장에서는 업종 순환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과 같이 개별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죠. 자, 그런 시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련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테마주의 시장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여태까지 시장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한 매매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 그 시장에서 그래도 한 가지 또 시장에 주목을 받는다면은 그 시장에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분명히 종목,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주도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이 계속해서 주도주는 무엇인지 또 주도주를 추적하는 관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도주 안에서 일관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살아 숨쉬는 시장 안에서 시장이 만들어내는 흔히 말해서 차트, 시장이 만들어내는 그림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와 같이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패턴주의 모습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한 매매 전략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럼 최근에 와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시장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9월달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달 반등을 찾아갔고 11월달에서는 어느 정도 점진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 모든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시장에 유난히도 돋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었죠.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기차.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미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기차 종목군들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가 이슈화된 근거는 이 전기차에 대한 단어가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부터 이 자동차에 대한 트렌드,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는 수소차,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의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이 전기차라는 관점이 최근에 다시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전기차가 많이 주목을 받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폭스바겐의 폭스바겐 사태로 해서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기차 키워드였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어느 한 부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라는 키워드 안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곳, 그 전장 부품, 또 충전에 대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유난히도 큰 상승을 나타냈는데 일단 초기 때부터 큰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은 P&E 솔루션, 뭐 우리산업홀딩스 이와 같이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폭스바겐 사태로 해서 새롭게 시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시장에서 새롭게 유행을 시켰던 혹은 시장에서 만들어냈던 새로운 바람이 되어서 움직였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비단 전기차 관련된 업종 관련주들, 쉽게 말해서 테마주 종목군들만 움직인 것이냐?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우량한 기업들, 우리가 테마주로 한다면 조금은 어렵게 생각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LG화학, 다시 한번 이 테슬라의 공급에 대한 뉴스가 지금 나와서 더 부각을 되면서 주가 상승이 이끌어졌고 또한 그동안의 전기전자 IT에서만 속해 있었던 LG전자, 새롭게 이 전기차 공급 부품이 수주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바람에 힘을 더 실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이슈가 지금의 여러분들이 화두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이처럼 시장에서 하락장 그리고 바닥을 다니는 장에서도 분명히 시장에서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시장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주목한다면 분명히 시장을 이기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와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시장의 뉴스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연기가 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모습들이 하나씩 한꺼풀씩 해소가 되었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중국과 유럽에서 이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와 같이 세계 선진국에서 빠른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이야기에 바로 최경 경제부총리가 9조 원대의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정책을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둘씩 각계 부처에서 정부 정책의 이야기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으로 하여금 이 은행, 금융 관련된 조목군들에 대해서 이 금융 개혁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정책으로 첫 번째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정책 수혜를 더해주고 있는 하나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최근에 와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여금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시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필두에서 삼성그룹주로 전반적으로 확대되었고 아무래도 정부 안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사주 매입이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이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를 통해서 새롭게 이 시장에서 대형주 시장에서 유난히도 삼성전자가 좀 더 가파른 상장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장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불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이 두 가지도 이제는 새로운 바람을 또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은 또 어떤 우리가 또 새로운 이슈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리고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에 나타냈던 이슈와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 또 시장에서 새롭게 유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건네드릴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어야 시장에 숨겨져 있는, 시장에서 돋보이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비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전기차, 과거에도 있었던 기술이었고, 과거에서도 연관되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왜 유난히도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더 부각이 되는 것인가? 이 보이는 포스터는요, 영화의 포스터인데, 옛날에 저도 참 즐겨봤던, 조금은 좀 음침한, 조금은, 좀 공포심 있는 포스터의 모습인데 나비효과라는 이 포스터입니다. 이 나비효과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구 반대편에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태풍으로 또 이야기가 또 커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영화 자체는 사실은 큰 내용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영화는 한 사람의 하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변화를 만든다는 그런 나비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말 한마디로 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해서 전체 투자자에 대한 상처를 주거나 투자에 대해 기운을 주는 그런 시장이 이 주식시장이라 생각되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악재가의 뉴스가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서 다시 한번, 그렇지, 앞으로는 전기차지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주식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어떤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우리가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쭉 개념으로 갖고 있다라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단순히 5%의 수익에 만족하지 말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꼭 초기 때부터 놓치지 말고 꾹 잡아서 끝까지 큰 파동의 흐름들을 잡아가자라는 취지에서 이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도주에 대한 이 전략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 과연 주도주는 어떤 성격을 띠고 시장에서 소개가 될 것인가?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린다면요, 우리가 흔히 업종 순환매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천천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순환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형주 조목군들이 일정 부분의 큰 자금, 큰 외국인의 순환매로 해서 업종군들까지 이 줄다리기, 그러니까 릴레이 형식으로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그런 시장인데요. 다음 밑에 있는 것은 테마. 이분들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개별 장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큰 외국인의 큰 기관의 수급이 아니라 어느 일정의 수급에 따라서 계속해서 종목 교체가,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는 릴레이 형식이 테마 장세, 그러니까 종목 장세라는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시장을 좀 구분해 본다면요. 업종 순환매라는 거는 업종군은 이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는 관련된 업종군들, 흔히 말해서 운송장비,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건설주, 이와 같은 비슷한 업종을 하는 종목군들끼리 묶여져 있는 그 묶음을 업종군, 그 업종 순환매에 대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테마장에 대한, 그리고
개별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물론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대선주를 생각해 본다면요, 누구 관련주라고 했을 때, 누구와 관련 종목군들이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인맥, 이와 같은 모멘텀, 그리고 재료를 통해서 묶여지는 그룹을 우리가 테마군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개별 장세, 종목 장세라고 우리가 나뉘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지금은 어떤 장세인가요? 최근까지는 업종 순환매 시장이었죠. 대형주들이 이 순환매가 외국인 수급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한 종목씩 순환매가 도는 그런 시장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다음 시장도 준비되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업종군과 테마군에 대한 이 순환매가 시장에서 고루 연출하게 되는데, 자, 그럼 업종군이 움직임이 나올 때, 그리고 테마군의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과거를 비교해서 보느냐? 자,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 흐름들에 대한 이 차별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수 차트를 다시 한번 띄워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이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 자, 이 두 시장, 이 2년 동안의 주가 차트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기를 좀 가파르게 진행되었다가, 하반기 이후 때부터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이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자, 또한 이 시장에서 중동 국가와 미국의 관계가 조금 더, 날을 세우면서 저유가 기조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시장에서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반등을 기대를 하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시장 경기 침체가 어렵기 때문에 원자재가 떨어지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반기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승장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장과 상승 반등장이 나타냈던 이 시기에 어떤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였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저유가 기조가 새로운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저유가 관련된 많은 종목군들이 시장의 상승 흐름을 더해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강했지만은 저유가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가 돋보일 수 있는 이유가 폭스바겐 사태였는데 저유가에 대한 단어가 다시 상기되었던 시점은 이 저유가에 대한 문제로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관련된 업종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냐면은 저유가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었냐? 유럽에 지출이 많았던 기업들.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항공주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기를 겪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소비를 확산시키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운송에 대한 부분들,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주들, 이 여객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든가 그리고 화물을 이용하는 이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그간 이 2011년도 이후 때부터 꾸준하게 업황 불황에 따라서 급락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유럽의 지출을 반삭시켜줄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기회 절감을 할 수 있는 저유가로 해서 시장 반색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이 저유가 기조로 해서 2014년도 하반기 때부터 그리고 올 상반기 내수 활성화 그리고 소비가 개선되는 시점까지 더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항공이 무려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과 항상 라이벌 관계였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대에서 상승장까지 무려 3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요 항공사도 2배, 3배 날아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모멘텀, 새로운 모멘텀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 보다 더 가볍게 더 큰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서 4배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와 같이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은 테마라기 보기보다는 항공 업종에서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유가의 기회로 해서 사실은 이 저유가 문제는 $100 수준의 배럴에서 $40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의 반토막에 대한 저유가 기조를 보였는데, 원가 전략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된다면은 이와 같이 수치적으로 2배 이상의 매출 개선을 보여줘야 되는데, 주가 흐름에서는 3배, 4배까지도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잡아서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저었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이슈를 통해서 업종군들도 이와 같이 동방상승하는 장이 연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 사실 항공주 매수하지 않은 분들은 수익을 경험하기 힘들었겠죠. 물론 그 다음에는 다음 섹터가 또 이 바통을 또 받아서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자, 다음 이야기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우량주라고 생각되는, 흔히 대형주라 생각되는 종목군들도 어떤 하나의 바람에 의해서 하나의 시장의 유행처럼 번져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수 있는, 좀 더 이 전기차 이슈 악재가 있었을 때 빨리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 어려웠을 때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해서 우리는 수혜를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와 같은 정책까지 더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이 노를 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인데요. 바람 불 때 연을 날린다는 얘기인데, 바람이 불 수 있을 때 크게 더 연을 높이 날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우리가 시장에서 숨겨져 있는 시장보다 강한 주도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시장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올 상반기 때는 저유가라는 시장의 이슈를 통해서 업종군들, 업종 순환매 안에서 이 항공주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 꼭 기억하셔갖고, 다음에는 어떤 이슈에 있어서 어떤 업종이 또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매매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 조금 전까지는 업종 순환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테마장은 또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또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까? 자, 과거에 대한 기록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지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테마장세, 테마장, 테마주, 이와 같은 이런 이 키워드를 보여드렸을 때 조금은 우리가 뭐 급등주다, 세력주다, 그리고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테마 장세에서는 우량주들이 가지 못하는 장에서 테마주가 더 크게 가는 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놓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시장도 우리가 분명히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가장 큰 대조적인 일을 말씀드린다면은 2012년 때 가장 시장의 큰 쟁점이 대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경기 침체 이후에 바닥을 다져가고 혹은 경기 회복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정책이 많이 나오는 시작이었는데, 대형주들도 업황 불황에서 빨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수급들, 돈이 많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대형주를 사 담았겠죠. 그때 당시에는 대형주들 좋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큰 상승을 보였던 것이 바로 대선주였습니다. 과거에 누구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 잡았다면은 100배, 1000배 이상 날아갔던 종목이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처럼 그 시장이 좀 더 우리가 매력을 느낀다면은 당연히 테마장세도, 테마장도 우리가 한 번씩은 경험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은 테마장세, 테마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이와 같은 우리가 우려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테마장이 연출됐을 때 기대감에 대한 얘기들, 또 소문, 뉴스, 이와 같이 테마 장세를 이룰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 안에서 찾아간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선주처럼 큰 상승을 나타낼 수는 있는 종목군들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마 장세는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자,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는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주가 차트인데요. 자, 한때는 에볼라, 그리고 메르스,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하여금 크게 상승했던 진원생명과학이었습니다. 일단 이 주가 차트는요, 2014년도 10월 달에, 자,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움직였던 주가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그냥 봤을 때 참으로 위험하게 생겼죠? 그쵸? 자, 일단 급등락이 한 차례, 두 차례, 수차례 정도 크게 진행되기도 했었고, 또 혹은 역시나 테마주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때문에 테마주는 위험하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반대로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번 사람들이라면은 더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좋은, 나에게 정말 득이 되었던 고마운 종목이었죠. 사실 이 진원생명과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볼라가 떴기 때문에, 에볼라가 창궐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할 수 있었느냐? 자,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산다.
그런 전략은 아니죠. 자, 그럼 테마장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누군가는 이 모르는 시절 안에서 이 종목을 샀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에볼라라는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에볼라라는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 이슈가 돼서 부각이 된 종목인데, 자, 진원생명과학은 어떻게 접근했느냐? 에볼라가 창궐했기 때문에 에볼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들으면서 신기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을까? 그건 아니죠. 자, 에볼라라는 이야기가 얼마만큼 크게 진행되었느냐? 자, 이 뒷부분에 이야기 드릴 내용인데, 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에볼라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를 일으켰냐면은, 자, 이렇게 전문적인 자료가 뉴스 기사글로 나올 만큼, 자, 이제는 여러분들도 에볼라가 얼마만큼 치사율이 높고, 또 어떻게 질병이 발병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정도의 상식처럼 좀 아실 것 같은데, 지금은 메르스에 대한 얘기까지 여러분들도 차곡차곡 알고 계시죠? 자, 그때 당시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에볼라 바이러스. 자, 공포의 에볼라 바이러스. 자, 이제는 대책은 박쥐를 먹지 말아야 될까? 참 우스운 기사글일 수도 있겠죠. 좀 생각해보면은 최근에 와서는 메르스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대책 방안이 낙타를 먹으면 안 되는 조치가 나왔었죠. 자,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나요? 자, 또 다른 에볼라 바이러스가 시작됐던 것이 이 아프리카 쪽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해서 사상자가 생기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된 거죠. 네. 자, 사실은 우리가 2014년도 10월 달에만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알게 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진원생명과학을 어떻게 매매를 했어야 되느냐? 자, 저도 기억이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러드린 것인데, 진원생명과학, 제가 타 방송사에서 진원생명과학으로 100%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진원생명과학이 무려 상한가가 3번, 4번, 그리고 이 중간에, 물론 상한가가 다시 좀 회사됐는데, 무려 5번이 연출이 됐습니다. 5번. 자, 만약에 중간에 갑자기 시세가 급등한 자리에서 뛰어들었다면은 100% 수익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먼저 선침해를 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함께 크게 시장에서 두각이 된 것인데, 테마주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테마 장세는,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100%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종목을 캐치할 수 있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인데요. 자, 맞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자, 시장에 대한 종목,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보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 동반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몇 있었죠. 하지만 진원생명과학 같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는데, 자, 저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이슈를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에볼라 바이러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에볼라에 대한 키워드가 그때 당시 10월 달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에볼라라는 단어는 이미 20년 전부터 발병하고 있었던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뉴스 기사글을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자, 에볼라에 대한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에서 이미 확산되었던 기록이 1990년도에 이미 뉴스화가 국내에서도 나왔던 사실이었습니다. 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잡게 된 계기가요. 2014년. 우리는 10월 달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을 가졌는데 이미 서아프리카에서 확산된 것이 2014년 1월 달이었습니다. 이미 치사율이 높다라는 것이 학계에서 이미 많이 알려져 왔고, 유난히도 2014년도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로 일단 사망하게 된 사망자 수가 60명 가까이 연출됐는데, 이거는 과거보다 큰 발병자가 나타나서 큰 사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한 해 동안에 10명, 20명 수준에 그쳤는데, 유난히도 2013년도에는 60명이 발병을 하고 60명이 사상자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앞으로 에볼라에 대한 부분들이 주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뉴스로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에볼라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되는 그 시점에서 에볼라 관련된 종목군들을 잡게 됐는데, 이미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뉴스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에볼라 바이러스 안에서 왜 또 진원생명을 가졌느냐? 물론 진원생명학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와서는 좀 더 메르스와 에볼라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에볼라와 메르스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관련된 종목인지는 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백신 관련된 종목에서 크리스탈,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이와 같이 나뉘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 이 진원생명과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 자, 크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를 통해서 세균에 대한 감염을 막는 백신이고 유일하게 진원생명과학만이 바이러스를 또 막는 그런 진단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미 사전 조사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이슈가 됐을 때 그때부터 접근할 수 있는 또 관점이 또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었겠죠. 이와 같이 미리 뉴스를 수집해야지만 여러분들도 크게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에 테마에 있는 진원생명과학은 그때의 끼를 놓치지 않고 최근에도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와 같이 급등 흐름이 나타나 있었던 그런 종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과거에 끼가 있었던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또 질병에 대한 이슈였지만은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이 큰 상승이 나타냈던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내수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시까지 영향을 주어서 모든 시장들이 급락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그 시장 안에서 유일하게 수익 나는 종목이 수익 나는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 시장에서 숨겨 있는 주도주 종목이 바로 메르스 관련된 테마주였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시장이 준비되었을 때 잡을 수 있어야지 이와 같은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꼭 테마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관련된 종목군들 할 수 있고 그리고 테마 장세에서 또 이와 같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종목군들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한 주도주,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뿜을 수 있는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 또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이야기로 하여금 잡아갈 수 있을까? 자, 테마 레시피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요. 어떻게 보면 테마, 여러분들이 테마 장세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부분들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테마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에 대한 요리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의 재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우선은 사건과 사고, 이슈를 통해서 테마에 대한 이유를 찾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테마주가 형성되고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겠죠. 앞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2013년도에 유난히도 사상자가 발병하면서 주의해야겠다.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가 이슈화되고 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하여금 그리고 10월 달에 전 세계로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이 에볼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했죠. 이와 같이 테마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따라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 둘씩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연결고리 과거에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으로 해서 대선 종목군들이 큰 상을 나타내는데 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테마주, 대선주를 정리하고 나니까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려 50여 개, 거의 또 혹은 70여 개까지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은요, 과거에 딱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넷, 안철수 연구소라는 기업과,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에 공급 납품하는 SGA, 이 두 기업만이 안철수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대선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스토리를, 학연, 지연,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같은 연결고리에 더해서 관련 테마주를 형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안철수 관련된 종목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타난 종목이 안랩이었죠. 무려 1000% 이상의 수익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주도주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대장주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마주가 형성되는 것과 관련주의 대장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지속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대중의 심리에 따라서 테마의 수명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대선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거론했는데 조만간에 총선 그리고 곧 있어서 19대 대선이 남겨 있죠. 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찾아갈 수 있는 또 테마에 대한 수명을 찾아갈 수 있는 분명히 시간이 있다는 점 꼭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테마장에 대한 얘기를 건네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어느 증권사의 HT에서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은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테마를 요리하는 방법과 테마의 레시피 그리고 이 테마의 재료를 통해서
이 테마 콘서트 하듯이 제가 이 시간을 소개하게 되는데, 자, 왼쪽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통신 장비, 또 최근에 6개 가공된 기업들이 30% 이상의 업종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일단 마니커, 할인 등등등의 6개 산업하는 기업들이 큰 상승을 나타냈죠. 이건 6개 관련된 종목군들의 테마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안에서 물론 이제 뭐 온실가스, 수자원 다양한 이제 테마 카테고리가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 테마 순환매가 돌 수 있는 또 재료들을 또 차곡차곡 모아서 또 이 시장을 또 준비하는 자세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꼭 테마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유주 같은 것들도 이와 같이 카테고리가 연결되어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준비된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유주가 갈 때는 정유주 업종군들, 그리고 또 테마주, 6개 산업이 갈 때는 6개 관련된 테마주, 이와 같은 다양한 시장의 매매 전략을 펼쳐야지만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혹은 업종 순환에 대한 인식이 되었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제가 다양한 시장, 상승장, 하락장,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다양한 시장에 따른 매매 전략이 있다라는 개념을 안겨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념을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준비 자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 투자가 가질 수 있는 오점과 개인 투자분들이 또 과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되짚어드리겠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드린다면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열의 9은 첫 번째로 응답하는 것이 손절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손절을 피하는 방법, 테마주에서 손절을 잡는 방법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 손절 다음 어려워하시는 것이 비중 조절입니다. 자, 비중 조절은 어떻게 테마 장세에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혹은 업종 순환매에서 이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내해드리겠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 안에서 준비를 할 수 있어야지만 또 매매 전략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가무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읽어가는 관점을 배워나가시게 되는데, 뒤편에 보시는 한자는요, 되돌릴 판, 그리고 또 우리가 장기판이라고 했을 때 어떤 널판, 바꿀 수 있는 판. 자, 제가 두 가지 글귀를 놨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시장입니다.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통해서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제가 이 두 글자를 안겨드린 이유는요,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 안에서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만나게 된다는 것, 새로운 주도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목요일 이강무 멘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큰 바구니에 대한 얘기를 건네드렸는데, 오늘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테마장은 무엇이고 업종 순환매는 무엇인지 조금은 익혔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주에 어떤 이슈, 그리고 그 달에 앞으로는 어떤 테마가 이어질 것인지에서 준비하는 자세를 꼭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에 대한 큰 흐름들과 종목에 대한 또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해드리기에는 조금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고요. 또한 오프라인에서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토주 교대지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 현장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잡는 방법, 그리고 시장에서 옥석가리 하는 방법을 꼭 캐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목요일 이강무 멘토가 앞으로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큰 흐름들을 전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드릴 만한 카테고리들을 배워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첫 시간이었는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는 개념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잡는 방법
꼭 익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메모도 같이 하시면서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이 시간 꼭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